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학원하고 있고 그 유튜브 대치동 장원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치동 장원장 장덕진입니다. 저는 자기가 공부 가용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3분의 1 이상을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학원을 갔다 와서도 그 컨텐츠를 복습해서 내가 먹는 거랑 과제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게 최소 학원 시간에서 수업을 내가 2시간 들었어? 그럼 적어도 4시간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원 공부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되게 그 특화된 서비스를 되게 잘 만든 곳은 학원 가서 공부를 끝내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꽤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들이라서 그런 경우를 뺀 상태에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내가 수업 중심으로 뭔가 1시간 반, 2시간 들었다? 그럼 적어도 2배의 시간만큼은 내가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고 과제를 풀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까지 하냐면 과제 푸는 거는 1차원적인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과제에서 틀린 부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도 내 힘으로 다시 푸는 거.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학원을 똑바로 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안 되는데 학원 세팅 값이 많아진다? 이러면 그냥 구경을 채널 돌려가면서 구경을 하다 오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쵸. 집중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과목을 여러 개 들으면 자기도 힘들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진도를 계속 나가? 그러면 소화 능력이 계속 떨어지죠. 그럼 굉장히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사교육 선택하시기 전에 이미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 적어도 1대1, 그 진짜 최소한이고요. 적어도 1대는 진짜 최소한이고 진짜 잘 소화하려면은 2배에서 3배 정도의 시간이 확보된 거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인강 업체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EBS랑 그 엠베스트밖에 없죠. 왜 수박씨닷컴도 종료하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왜 아이들이 못 들으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적어도 중등 내용들은 학원이나 다른 거에 기대지 않고 필요하면 인강 찾아보고 땡칩니다.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 헷갈리는 부분들. 내가 오늘 학교를 갔다 와서 뭐 어떤 시를 만났어. 윤동주의 뭐 시를 만났는데 그 시가 분석하는 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말고 뭔가 또 더 있는 거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검색하면 그런 인강에서 부분 설명해 주는 것들을 체리피킹하는 거죠. 이렇게 듣기에는 사실 너무 좋죠. 그게 다 가공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면 사실 안 듣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이제 사회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학습 툴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건 너무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연습은 그 대신 부모님이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선 안에서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 안에서 혼자 인강을 듣는 연습? 요거는 좀 힘들어요. 중학생은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쵸. 친구들은 거실에서 노트북도. 왜냐면 아이들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른들에게도 있는가를 물어볼 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의 어른들도 사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한 가지만 집중. 왜냐면 이 툴이 알트 탭만 누르면 너무 다양한 세계가 막 뒤에 펼쳐져. 그럼 난 이것만 봐?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된 환경에서 그것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연습이 잘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 공부를 한다. 1타 강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클릭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걸 못 먹으면 너무 많은 다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걸 못하면 선생님을 막 찾아다니면서 학원을 고르고 이동 시간 다 쓰고 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좋은데 이 익숙해지는 게 고등학생 가서 한 번에 된다? 우리의 모든 습관들은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 적어도 시드가 조금씩은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는 적어도 부모님 아무도 없는데도 인강 듣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있을 때 같이 옆에서 본다거나 제한된 시간에 뭐 영상 하나를 그렇게 인강 본다거나 하면서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행은 그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 학습 능력 그 중간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나 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요즘 보면 의대 광풍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의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막 초등학부모님들 계세요. 그럼 초등학부모님이 그럼 미적분 지금 끝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은 그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건 괜찮은데 그걸 소화하는 방식이나 시간들은 아이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래도 공부를 좋아하고 잘해서 이제 특목자소 가고 이제 탑스쿨 가고 이런 걸 이제 어떤 목표치로 설정했다. 그러면 중3 정도까지 됐을 때 내가 그 다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완성돼야 되는 목표치 기준들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돼. 예를 들면 외고나 뭐 국제고 가는데 고등 영어 단어도 못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수능 0단어 정도까지는 최소한 끝내놓자. 이런 기준점이 잡히면 이걸 이 단계부터 이제 한 단계씩 가는 거죠. 그 대신 한 번에 막힘없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갔다가 돌아야 될 수도 있고요. 요건 몇 번 더 다진 다음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 지향점은 2대, 이 속도는 아이의 소화 능력을 기준으로 완급을 계속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소화 능력을 보통은 이제 학원에 일임을 하실 텐데. 그쵸. 근데 그걸 중간중간에 부모님이 얘기해 체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원에 다 일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학원도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행 같은 경우는 진도를 빼는 게 메인 테마입니다. 그럼 진도를 빼면 수상 끝내고 수학 끝내고 수험 끝내고 수특 끝내고 이런 커리가 그냥 잡혀 있죠. 그냥 다닐 수 있어요. 다닌다고 해서 근데 실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한 과정이 끝나거나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건 예전에는 한 과정이 끝난 다음에 측정 평가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반 1, 2주 그때 한번 살짝 보시고요. 왜냐면 초반 1, 2주에 이제 진도 별로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얘가 벌써 허덕거려? 그럼 앞으로 한 10몇 주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1, 2주 할 때 학습의 방식이나 소화 능력, 요거는 실력 측정은 아니에요. 이걸 얘가 제대로 먹어서 가는지 복습을 똑바로 하는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요거 한번 터치해 주는 거. 그리고 일정 커리가 이제 뭐 2개월 과정이건 4개월 과정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평가해 주는 거. 근데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 커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때 평가하면 안 돼요. 끝나기 적어도 2, 3주 전에. 그러니까 진도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적어도 앞에 나간 진도 범위에 대해서는 얘가 어느 정도 흡수했는지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 수학을 애가 뭐 1학년 과정들을 배웠는데 바로 고등 수학 내신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적어도 얘가 그 앞에 공부해놨던 것들 가지고 다시 열어서 봤을 때 개념 같은 경우는 설명을 자기 입으로 해볼 수 있느냐. 그 설명이 써 있는 걸 보고도 못하면 얘는 다음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이제 틀렸던 녀석들은 다시 풀면 90%는 틀릴 거예요. 복습을 안 했으면 100% 틀려요. 복습을 했어도 50% 틀려요. 그럼 그 이상은 좀 바라지. 그 이상 하면은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너 틀린 거 틀린 거 3개 모아서 3개 골라가지고 풀라고 그랬는데 뭐 얘가 2개 맞았어? 이러면 너무 잘해. 너무 칭찬. 그럼 다음 진도 좀 나가도 되는 거죠. 각자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는 선택을 했던 상황이라면 일단 학생이 해야 되는 게 있고 학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겠죠. 일단 학생은 첫 번째로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럼 부모님도 같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학습이라는 게 내 힘으로 내가 먹지 않는다면 그걸 다른 모든 것들은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 내 힘으로 먹는 게 좀 더 쉽게 도와줄 뿐이지 내 힘으로 먹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컨텐츠는 내게 될 수가 없겠죠. 이걸 확실히 하고 스타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도 그냥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아이들이 보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문제 풀다 좌절해요. 왜냐면 그냥 풀려고 하니까 안 풀려. 복습도 안 하고 이 공식을 외우지도 않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적용될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해요. 학습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앞에 그 단계들 내가 수업을 들었어. 이건 들은 거야. 그 내용들을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 반드시 찝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왜냐면 학원을 다니면서 복습과 개념에 대한 암기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를 성급하게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과제 완성도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대부분 과제를 다 못해 가거나 아니면 그냥 틀린데 그냥 쭉 풀어가요. 나는 풀었으니까 책임 끝. 이런 생각으로 엄청 틀리는데 선생님도 그럼 뭐라고 못하는 거야.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 아이들 기준에서는 학원에서 내가 학원을 다녔을 때 해야 되는 공부라는 기준은 이건 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라는 걸 꼭 하고 제발 그 수업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읽어보고 이해된, 왜냐면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된 게 아니잖아. 읽어보고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랑 암기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는데 완벽한 심화 이해랑 적용이 될 수는 없어요. 꼭 외워야 되는 것까지 하는 그 완벽한 복습의 사이클을 만드는 거, 요건 필수. 그리고 그거 하면 문제 푸는 게 좀 덜 부담스럽죠. 문제 풀 때 괴로움이 없어질 거예요. 선행 중심의 학원들 풀세팅을 한다고 해서 얘가 스카이 가고 의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도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 아직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거 또는 학원, 과외 이런 인강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학습 도구, 다양한 도구들 중에 하나고 이후에는 아마 AI 시스템이 애마다 필요한 것들을 맞춰서 하는 서비스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파악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적합하게 쓰시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어야 되기 때문에 완벽히 깨지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무너지고 성장하는 때도 있고 다시 해야 되는 때도 있고 이런 거 그 시행착오를 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사교육은 서브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혀 필요 없이 아이가 혼자 도전해 봐야 되는 시기도 가능하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 안에서는 이제 저는 판서식 티칭만이 교육의 방법 일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요즘은 코칭이나 아니면 뭐 클리닉형 다양한 공부 형태들, 수업 형태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면 학원에서 이제 판서식 티칭 중심의 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움만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합한 걸 찾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꼭 뭐가 다 보조도구가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조받기를 항상 달아주는 게 현명한 건 아닙니다. 보조받기 없이 좀 넘어져 봐야 진짜 경계에서 빡세게 달릴 때 경쟁하면서 달릴 때는 안 넘어지겠죠. 지금은 좀 넘어져도 되는 시기. 그리고 부모님도 시행착오 해도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또는 해주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잘못 크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너무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아이가 그 부모님이 진짜 아이 중심으로 선택을 계속 하신다면 뭔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어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특정한 경험치는 쌓여요. 분명히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알게 될 거고요.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될 거고 아이도 이런 공부가 맞는지 아닌지 자기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리고 도전하시는 건 아이도 부모님도 시행착오 도전하고 시행착오 겪는 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가지면 무조건 비싼 거, 더 어려운 거, 종합 패키지, 빠른 선행 이런 그런 것들에 손이 가요. 그냥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